여러분 안녕하세요. 드로우 잉글리시 제46강 지난 시간에 이어 관계사 계속합니다. 복잡한 이런저런 문법사항 필요 없이 관계사는 이 문장 하나로 기억하시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. 자, 관계사는 뭐 하나 빼버리는 단어 덩어리를 형용사로 만들어서 바로 앞놈 수식하는 건데 그 단어 덩어리가 형용사라고 맨 앞에 딱 꽂아주는 편말이 바로 관계사다. 관계사는 그저 이것뿐입니다.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는 주어를 쏙 빼버리고 맨 앞 편말로다가 who를 꽂아서 바로 앞에 ago를 수식하는 이 문장하고 목적어를 쏙 빼버리고 맨 앞 편말로 whom을 꽂아서 바로 앞에 ago를 수식하는 이 문장을 봤었죠. 자, 오늘 시간의 시작은 제가 그려드리는 관계대명사의 그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다룬 관계대명사 who 또는 whom에 저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드렸었죠. 여러분, 관계대명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본질은 대명사입니다. 그래서 명사를 표시하는 이 모양을 기초로 해서요. 단순한 일반적인 명사와의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막아버리는데요. 이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관계사는 문장 속에서 대부분 접속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동사 하나 더 쓸 수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걸 시각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막아버린 이유도 있습니다.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각형 안에 X 표시인데요. 이건 왜 그랬을까요? 여러분, 제가 그려드리는 이 도형이나 마크들 그냥 그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. 그리는 모양에서 최대한의 문법적 개념들을 연상해낼 수 있게끔 극도의 고민 끝에 결정된 모양새들입니다. 자,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뒤쪽에서 빼버릴 명사를 대신하는 놈들입니다. 이 말인즉슨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, 목적어, 보어 역할을 하는 놈이죠. 여러분, 주어, 목적어, 보어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문장 필수 성분이라고들 하죠. 물론 부사인 수식어도 의사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지극히 문법적으로 봤을 때 문장 필수 성분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어, 목적어, 보어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관계대명사 관련 설명을 들을 때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하다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온 겁니다. 문장 필수 성분인 주어, 목적어, 보어를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사각형 안에 X 표식을 하는 이러한 모양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. 여러분,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문법 용어나 도형의 모양에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. 저는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관계사 다음에는 뭔가 하나 빼버리고 쓰는 거다. 이 핵심 원리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말 나온 김에 나중에 다룰 관계 형용사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? 형용사를 표시하는 괄호 모양을 기초로 해서 접속사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이렇게 막아주면 되겠죠? 그 다음 관계 부사는 어떨까요? 부사를 표시하는 이 모양을 기초로 해서 접속사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이렇게 막아주면 되는 거죠. 추가로 관계 형용사, 관계 부사 뒤쪽에는 문장 필수 성분을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X표는 안 그려주는 거고요. 물론 관계 형용사의 경우 뒤쪽이 불완전한 문장도 있지 않나요?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그러한 구조의 문장은 사실 그리 많이 써먹지도 않고요. 중요한 건 그렇게 지엽적이고 애매하고 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걸 굳이 애써 따지는 건 영어를 배우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요. 그런 건 그냥 그러려니 넘기시고요. 그딴 연구는 언어학자들에게 맡기도록 합시다.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사를 딱 쓴다는 건 그에 해당하는 뭔가 하나를 뒤쪽에서 뺀다는 거, 그것만 핵심으로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다시 관계대명사로 돌아와서요.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주어를 대신하는 이 문장과 또 관계대명사가 목적어를 대신하는 이 두 문장을 앞서 보았는데요. 명사는 주어, 목적어, 보어로 쓸 수 있죠. 이 중에서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써먹는 거 이미 배운 바 있죠. 그거 한번 봅시다. 관계사는 명사에 해당하는 거 빼는 대신에 쓰는 거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대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. 보시죠 뭐. I have no friend. 나는 친구가 없대요. 근데 어떤 친구냐면 내가 함께 놀 수 있는 friend입니다. 그렇다면 그 부분 영작해보면 I can play with 땡땡이죠.
여러분도 이제는 감이 오시죠? 이 I can fly with 땡땡에서 여기 전치사 with의 목적어 부분을 쏙 빼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단어 덩어리 부분을 통째로 형용사 덩어리로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덩어리만 딸랑 쓰면 대단히 껄쩍지근하죠? 이 단어 덩어리를 형용사 덩어리로 써먹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편말, 깃발이 필요합니다. 바로 이때 써주는 게 바로 관계사,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인 거죠. 추가로 앞으로 빼고 쓸 거는 전치사의 목적어이니까 미리 단서를 주기 위해 목적격인 whom을 쓰는 거고요. 아까 주어를 빼는 이 문장 또 목적어를 빼는 이 문장하고 기본적인 원리는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. 참고로 이 문장은 전치사 with를 앞쪽으로 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를 한 뭉치로 묶어주는 이 문장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. 최초의 문장을 만드는 원리는 이 문장에서부터 시작했을 건데 전치사가 딸랑 혼자 있는 점이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를 뭉쳐주는 거죠. 여러분이 전치사 그림을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, 즉 그림도 언제나 항상 이러한 세트로 그려지거든요. 그리하여 이러한 구조의 문장도 약속을 통해 허용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약속을 통해 서로서로 널리 그 사용법이 공유가 된다면 서로 간에 이해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니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명사 중에서 보호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